or lease in the morning. News of the world. 世界新闻报 Second News ข่าวของโลก Noticias del mundo. Nouvelles du monde Berita dunia Новости мира 매일 오전 10시 10분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드립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뉴스 오브 더 월드 나우.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39분 27초 막 지나고 있고요. 국제 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발행인 성일권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후변화 시위에 동참하도록 친구들을 독려한 스웨덴의 10대 소녀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16살,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요?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에서 전격 해부해봅니다. 네. 16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뉴스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다뤄볼 인물이 바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노벨 평화상 후보자입니다. 16살의 학생인데 어떻게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궁금증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 이게 그레타의 어떤 뭐랄까 영향 작은 소녀지만 어떤 이제 그 나비의 날개짓 같은 존재지만 네.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게 바로 지난 금요일 네.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5개국 1650곳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르몽드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만도 약 한 4만 명의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했다고 해요. 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이제 집회였던 거죠. 네네. 바로 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이 전 세계 아이들의 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구호도 좀 궁금하잖아요. 애들 시하고 다르게. 어떤 구호를 외치나요? 예를 들면 예. 에콜로지 먼저 에코노미 말고. 그러니까 에콜로지는 환경이잖아요. 네. 에코노미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이코노미 경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 먼저 경제 말고. 또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또 엄마 아빠 미안해요. 우리 땡땡이 쳤어요. 지구처럼. 또 공룡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었지. 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살아있고 싶어요. 시스템을 바꾸자. 지구는 바꿀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구가 은행이라면 금방 정부가 나서겠지.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탐욕이 멈춰 서진 않는 한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인데 이렇게까지 네. 우리 어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바로 그레타 툰베리의 그 작은 외침이 결국에는 전 세계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똘똘 뭉치게 했다는 거죠. 이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참여를 했어요. 네, 저도 관련 기사를 접했는데 정말 학생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외침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네요. 근데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나요? 네, 아주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나요? 네네, 그냥 네. 평범
학생이었고. 예. 근데 이제 작년 8월 20일 날 그 무렵에 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에어컨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때 이 폭염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또 폭염 탓에 들불, 산에 막 불이 나고 이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이걸 보고 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학생 자기 친구들한테 네. 우리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입시 경쟁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생활 이런 일상적인 그런 거에 바쁘다 보니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국회 앞에 가서 매일같이 가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오페라 네. 가수이고 예. 아버지가 배우이고 오. 또 할아버지는 배우이자 감독이고 가족들이 대단히 활동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그런 가족적인 배경 그리고 나서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나서면서 지구에 예를 들면 카르본 풋프린트라고 있잖아요. 탄소 발자국 우리 가족부터 실행하자 해서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채식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비건 채식주의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 툰베리라는 이 어린 소녀가 오히려 가족들을 바꾸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또는 정치권에서 세뇌시킨 거 아니냐? 근데 툰베리는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부모님을 세뇌시키고 있다. 도리어.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비행기까지도 타지 않는 걸로 비행기 타면은 이 탄소 이 배출량이 많아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실제 이제 생활을 그래서 이거 행동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이제 상도 받고 와서 시상식도 하고 하는데 비행기를 안 탄다. 오히려 네. 수상을 거부하는 또 그런 일도 있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그레타 툰베리 소녀가 또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을 오히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 어떤 건가요? 그 증후군이 이제 이 친구는 이걸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약간 어떤 신경질환적인 예를 들면 자폐증은 아니고 자폐증에 좀 가까운 그러면서 좀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예를 들면은 집중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남들이 못 보는 이렇게 보면은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 예술가들이 좀 덜어 있다고 해요. 네. 뭐 화가들이나 그래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 남들이 감히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면을 들여다보는 또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스퍼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예. 네. 하지만 그 증후군 덕분에 오히려 좀 세상을 달리 보는 능력이 생겼다. 꼭 그렇게 라고. 달리 보는 것보다는 네. 이제 똑같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다른 근데 시각에서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관점 또는 용기 있게 나서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한 어린 소녀의 피켓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툰베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을 텐데 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게 이 툰베리가 하고 있는 1인 시위잖아요. 네. 이 1인 시위가 노벨 평화상 후보의 어떤 추천 배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 노르웨이의 국회의원 3분이 추천했다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꼭 그렇게 뭐 반전 또는 전쟁 반대하는 뭐 평화 이런 거창한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오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히 이제 인정받는 것은 1인이라는 겁니다. 1인 시위라는 1인 점. 시위. 그래서 한 예를 들면 We Don't Have Time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어떤 재단이죠? WDHT라는 네. 이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도 환경 관련 재단이에요. 시민단체. 그래서 툰베리가 그동안에 뭐 무급 자원봉사로 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툰베리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재단에서 그녀의 그 허락 없이 이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면서 수백만 유로를 이제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가 네. 툰베리가 이제 이걸 알고 자원봉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자기는 독립적인 시위, 운동가다, 환경운동가다. 네. 어느 NGO에도 속하지 않는 전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그래야만 이 환경운동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또 자유롭게 할 수 괜찮아요. 있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같은 SNS,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전 세계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한테 알려졌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번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된 어떤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특정 정파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어느 특정 뭐 아주 좀 복잡한데 그러나 이 아이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순수성 같은 게 높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데에 대한 이 툰베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른 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거부하고 그랬는데 네. 노벨 평화상은 무려 119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번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툰베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요. 그럼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2014년에 17살 먹은 그 파키스탄 그 수상자가 있어요. 네. 파키스탄에 근데 이제 그렇죠. 119년 만에 그 당시에 2014년에 우사프 자이라는 이 아동 인권 운동 하던 그 소녀였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죠. 이 10대. 근데 지금은 이제 16살이면 대단히 놀라운. 근데 오히려 또 이 아이가 만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엄청난 화제 또 그 어떤 이 환경에 대한 관심 그 몰입하는 거.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의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네요. 자, 오늘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는요.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스웨덴의 한 10대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